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자사주를 사들였다라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라. 안 그러면 과태료 매기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상법이 아닙니다. 상법과 세트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진짜 독소 조항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회사의 잉여금을 30억 자사주를 활용해서 엑시트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하는 것과 법 개정 이후에 실행하는 것의 세금 차이가 무려 9억 원 차이가 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지금 즉시 움직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회사 잉여금 30억을 엑시트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고요.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바로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거래에서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지 볼게요.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는 거래는 세법상 양도거래에 해당을 합니다. 대표님이 양도자가 되는 거고요. 회사가 양수자가 되는 거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인 대표님께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은 대주주 기준으로 27.5%의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입니다. 산출세액은 30억 곱하기 27.5%니까 8억 2,5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요. 건강보험료는 양도소득세 자체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없습니다. 실수령액은 30억 기준에서 21억 7,500만 원을 실수령하게 되겠죠. 물론 주식 취득 가액이나 기본공제, 누진구조 등에 고려하면 세부담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산식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상법과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비상장 회사 포함이고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외 규정에 따라서 보유 목적 취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목적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무조건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개정 이후의 세법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은 최고 세율 45%에다가 지방세 4.5%를 합산한 49.5%를 종합과세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산출세액은 30억 기준으로 49.5%를 곱하기 때문에 14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건보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대상입니다. 약 8%가 과세된다라고 하고요. 2억 4천만 원이 이 케이스에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총 부담 세액은 세금 14억 8,500만 원 플러스 건보료 2억 4천만 원을 합산한 17억 2,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30억을 받았을 때의 실제 수령액이 12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핵심 결론 보겠습니다. 똑같은 30억 원을 가지고 오는데 세법 개정 전후의 세금 차이가 무려 9억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무려 30% 이상의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9억이면 자녀 아파트 한 채 가격인데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세금 차이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비상장사 대표님들께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인데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되면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다 보니 소각 당시에는 회사 전체의 가치 변동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당 가치 상승 속도에 가속이 붙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동산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왜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가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가 빠르게 불어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지분정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태워 없애버려야 하니 경영 전략이 완전히 경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여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가장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털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기주식 거래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와 자사주 매입을 위한 주주 신청 절차, 필요에 따라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해본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과거에 차등배당 규정이 개정될 때와 특정 법인 증여세 과세 규정이 개정될 때, 그리고 최근에 감액배당 규정이 개정됐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마 하다가 법이 바뀌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도가 매우 높습니다. 플랜 설계부터 실행까지 최소 40일에서 60일이 걸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움직이면 이미 9억은 날아간 뒤가 되겠죠. 9억을 지키느냐 버리느냐는 대표님의 빠른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법인의 정말 진심인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